이런 고민 저런 갈등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 않죠. 자, 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이 시간 통해서 그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인지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살, 3살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는데요. 저는 아이들 키우고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할 즈음 되면 집안도 제대로 못 치우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 퇴근해서 들어와 지저분한 집안을 볼 때면 저에게 잔소리를 하며 짜증을 냅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서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설명도 많이 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 스스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 퇴근 시간이 가까워올 때면 미친 듯이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남편 눈치까지 보면서 전전긍긍해하는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래요. 참 이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 아이들이 3살, 5살이라고 하거든요. 참 손이 많이 가는 때고 정신없을 그렇죠. 때인데 여기에 집안일까지도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는 남편의 눈치까지 본다는 게 참 아내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사연을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이제 중요한 거는 남편이 네. 아내가 당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어질러 놓고 이러니까 당신 그러니까는 뭐 수고했어. 애썼어.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네. 조금 남편이 돌아와서 함께 치운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5살, 3살 손도 많이 가고 너무나 힘든 때고, 그 다음에 다니던 일도 이제 그만두게 됐고, 네. 그런데다가 남편이 이제 잔소리까지 하게 되면 이해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네. 어떻게 보면 양육자가 이제 주 양육자가 이제 엄마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러면 주 양육자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의 격려와 이해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함께 뭔가 상의하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필요한데 권위적인 만약에 상황에서 지시하고 자잘못을 따지면서 이건 잘했네, 이건 못했네 이런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많이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남편분이. 네. 그래요. 5살, 3살 아이. 나의 애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키우고 공감하고 해야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새벽 5시 출근해서 밤 8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도 정신없고 이런 거는 싫다라고 또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아내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또 깔끔한 성격이고 이러면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법적인 거에 대한 것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정리정돈이 좀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고 집에 왔을 때 우리가 함께 이거를 치움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상의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상황을 몰라주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부에게는
한 달에 2번씩 체인지 데이를 좀 이렇게 아. 사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아내 없이 남편이 5살, 3살을 보면서 집안이 어질러지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 상황을 한번 경험을 좀 해보면 네. 아,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경황이 없겠구나. 두 아이, 조금만 한눈 팔면 또 위험한 거 만질 수도 있고, 이게 다 사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의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이 아내가 얼만큼, 그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도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답답할 수 있고, 아이하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대화가, 그러니까 돌봐줘야 되는, 보호해줘야 되는 자녀지, 네. 지금 예를 들면 엄마의 입장이라든지 어려움을 아이하고 같이 나누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외로움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고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지만, 이제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같이 네. 의논을 하면서 여보 내가 해보니까 당신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면 될까? 이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대화가 되지. 네. 안 그러면 자기 시각에서 이거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왜 저것뿐이 안 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체인지 데이를 한 달에 2번만이라도 가져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요. 서로의 입장을 좀 바꿔서 남편이 이 회사 일 때문에 좀 바쁘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을 하루만이라도 그렇죠. 남편분께서 아이 둘을 좀 케어해 주시면서 평일에 아내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금 회사 일을 하실 수는 없지만 일요일 하루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본인의 자유의 시간을 가지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의 자유시간을 갖다 보면 계속 또 아이들 걱정은 날 거예요. 집에 우리 아이들이 밥은 잘 먹고 잘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집에 오면서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체인지 데이를 마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도 남편이 이제 평일에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밤 8시까지 파김치가 돼서 돌아올 때, 조금 당신이 좋아하는 거를 뭘 좀 내가 해놓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당신이 밖에 나가서 정말 고생했어, 많이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서로가 좀, 피드백을 좀 주고받으면, 네. 그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부부뿐이 없구나. 부부가 좀 더 이런 거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길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3살, 5살 참 많이 힘들 때인데 요 시기만 또 지나면 한결 수월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위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동방통 대화 프로젝트 오늘도 김숙기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장의 도움 말씀으로 또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